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색을 5단계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빛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도형을 통해서 주름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들,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나갈지, 이 셔츠를 칠하고 이 셔츠에 제가 몇 가지 의상을 좀 더 준비를 했어요. 그것들을 작업을 하면서 이 이론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하는지, 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더불어 각 의상이 가지는 특징들이 있어서 그것도 함께 이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께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셔츠를 한번 채색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색을 적용해서 채색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몇 개 강의는 제가 흑백으로 진행을 했지만 우리가 채색 이론 때 배웠던 색을 설정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한 번 더 돌아가셔서 빛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색상 설정의 그 원리를 여러분이 보시고 오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셔츠를 흰색으로 채색을 할 거지만 흰색이라고 해서 채도나 색조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흰색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색을 먼저 선정을 하는지 그 부분부터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 톤을 정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야외에서 빛 아래에서 있는 그런 상태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 기본 톤에 약간 태양의 노란빛, 조금 난색 계통의 색이 섞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흰색을 조금 깔아두었는데요. 자, 흰색을 이렇게 찍어보시면 지금 흰색의 이 위치가 푸른색 쪽에 있지 않고 노란색과 주황색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셔츠에 바른 노란색과는 다른 흰색을 이렇게 옆에다가 그려봤는데요. 자, 이 흰색은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구분을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찍어보면 파란색 쪽에 지금 이 색조 부분이 파란색 쪽에 위치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셔츠에다 바른 이 흰색으로 보이는 색상은 노란색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이 기본 흰 색상을 바르실 때도 완벽하게 이렇게 명도가 끝까지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채도가 완벽하게 빠져 있거나 이런 색상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색상 이론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흰색과 흰색 그리고 검정색은 이 그림 내에서 여러분이 많이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제 사물에서도 이 흰색과 검정색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얀 와이셔츠를 그림을 그리실 때도 살짝 색을 주셔서 저는 지금 노란색을 조금 더해줬죠? 이렇게 색을 주셔서 기본 색상을 깔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 톤 바로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걸 해야 될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림자를 단톤으로, 셀식으로 전체적으로 빛의 방향을 표현하시면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빛의 방향은 오른쪽 위에서 오도록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빛의 방향도 정해졌는데 이 그림자를 찍을 우리가 색상을 조금 정해봐야겠죠? 자, 이 어둠의 색은 우리가 푸른색 계통, 한색 계통 쪽으로 이동을 해서 채도와 명도를
살짝 낮춰주셔서, 그리고 흰색에서는 이 컬러 피커상의 움직임이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기본 톤에서는 크게 움직임을 줄 수 있도록 많이 떨어뜨려 줘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색조 부분 그리고 컬러 피커상의 움직임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 명암톤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푸른색이 조금 강한 것 같아서 저는 보라색 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해서 칠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 톤으로 진행을 할게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명암톤을 발라봤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흰색에 완전 보라색, 회색에 가까운 이 명암톤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색 선정을 잘 하신 거예요. 나중에 중간톤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까지 거치게 되면 이렇게 약간 거부감이 들 정도로 강하게 두 기본톤과 차이가 나던 이 색감이 중간톤이 점점 칠해지면서 완만한 그런 입체를 이루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조금 강한 색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추후에 입체감이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색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몸통에서는 제가 오른쪽 팔 이 부분부터 먼저 주름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겨드랑이 부분에서 주름이 조금 셔츠라던가 티셔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주름이 조금 많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거는 티셔츠나 셔츠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투 부분에서 주름이 없는 뻣뻣한 그런 외투를 그리실 경우에도 겨드랑이 부분에 주름은 뭐 한두 개 정도는,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여러분이 그림자 표현을 꼭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윈도우 창을 하나 열어두도록 할게요. 작은 그림을 꼭 확인을 하시면서 전체 명암을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제가 겨드랑이 부분에 살짝 두세 개 정도의 주름을 잡았는데요. 상체 부분에서는 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둥글게 형태가 되어 있고, 양쪽 팔이 이런 식으로 원기둥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몸통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타원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 끝부분,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돌아가면서 넘어간다는 뜻이겠죠? 우리 원기둥 할 때 이렇게 3분의 1 지점에 그림자를 넣었던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도형으로 이 주름을 표현할 때도 우리가 주름의 이 삼각뿔 외에도 크게 돌아가는 이 원통의 그림자는 항상 넣고 그렇게 주름을 잡았었는데요. 이 셔츠를 그릴 때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셔츠 팔뚝에 3분의 1 지점 정도까지 그림자를 좀 넣어줄게요. 중간중간 이렇게 원뿔의 형태로
그림자도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름을 저는 여기 팔꿈치, 팔이 접혀지는 이 부분에다가 그런 주름 표현을 조금 해줄 거예요. 주름이 생기는 부분들은 보통 이렇게 관절의 연결부, 겨드랑이나 팔꿈치 이런 부분에 안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의주름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히 생기는 그런 부분은 보통 겨드랑이 부분, 그리고 팔꿈치의 안쪽, 이런 부분에는 대략적으로 대부분 주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이 만약에 판판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주름을 넣어야 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원뿔의 형태로 들어가는 주름을 팔꿈치 부분에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쌓이게 잡아줬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접히는 주름 외에도 다리의 종아리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 관절 아래쪽에 상박이나 하박 이 부분 쪽에는 강하게 접히는 주름 외에도 이렇게 구겨지면서 크게 구겨지는 그런 주름들도 조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도 같이 잡아주시면 조금 다양한 주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팔꿈치 안쪽에 우리가 주름을 넣고 어깨에 여기 겨드랑이에 넣었다면 마지막으로 이 팔 부분에서 주름이 생길 만한 부분은 이 소매가 끝나는 부분, 소매가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줄어드는 위쪽으로 주름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여기에도 쌓이는 주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겨드랑이 여기 이 부분에 주름이 팔꿈치 부분에 이 부분에 주름이 찝혀서 생기는 그런 주름이었다면 여기에는 이 소매 위쪽으로 쌓이는 형태의 주름이 생긴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름에 명암을 조금 넣어줬습니다. 자, 보시면 주름이 굉장히 얇았다가 끝에가 여기 중간이 배가 넓어졌다가 끝에 부분이 가늘어지는 그런 주름들도 있고 이렇게 머리 부분이 둥글다가 끝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끝나는 주름도 있고 아니면 구겨지듯이 넓어지는 주름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다양하게 주름을 잡아주시면 훨씬 셔츠가 조금 재밌게 나오겠죠? 너무 동일한 굵기로 진행하고 있는지 꼭 살펴보시고서
명암을 넣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몸통을 여러분이 하실 때는 빛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팔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를 일단 몸통 쪽에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몸통에서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대부분 여기 가슴팍 부분, 이 가슴 부분, 여기에는 그렇게까지 강한 주름이 생기지 않고요. 몸에서는 이 가슴 부분이 천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부터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가슴에서부터 방사형으로 양쪽으로 퍼지면서 떨어지는 그런 식의 주름이 많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그 주름의 형태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길게 떨어지는 주름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 주름들은 이런 식으로 몸통 쪽에, 그리고 루즈한 핏의 의상을 입었을 때 많이 생기는 주름입니다. 이 의상이 제가 지금 셔츠나 뭐 이렇게 몸에 딱 달라붙지 않는 그런 의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의상이 굉장히 몸에 핏하게 달라붙어서 몸의 굴곡이나 라인을 좀 드러낼 정도로 굉장히 딱 달라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긴 주름이 생기지 않고요. 보통 가슴이 커져서 남자도 대흉근이 있기 때문에 이 근육 때문에 가슴 쪽이 발달을 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가슴 아래쪽에 당기는 듯한 가로주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아래로, 가슴을 피해서 아래로 이렇게 당기는 듯한 가로주름이 생기게 돼요. 내가 만약에 외곽을 몸에 이렇게 붙여서 몸의 굴곡을 드러낼 정도의 핏한 의상을 그리셨다면 주름도 꼭 다르게 그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채색을 딱 했는데 이렇게 명암톤을 넣었는데 뭔가 이상하게도 이 명암이 계속 어색하다. 그러면은 내가 형태와 다른 주름을 그리고 있지 않은지 그걸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잠깐 손을 멈추시고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맞는 걸까? 하고서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정 불안하시면 사진을 찾아보시면서 그 특징을 관찰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이 형태와 이 빛과 이 안쪽에 있는 형태와 외곽에 있는 형태가 잘 맞게 칠해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몸통 쪽에 돌아가는 이 부분에 제가 그림자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것도 같이 표현을 해줄게요. 겨드랑이 부분, 겨드랑이 부분의 주름은 이렇게 역삼각으로 원뿔의 형태가 생기기도 하지만 갈고리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주름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름의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몸통에 어둠을 계속 잡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요 의상이 골반 부분에 이렇게 와 있을 때, 골반 부분에 와 있을 때, 혹은 내가 주머니,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 의상이 위쪽에서 좀 걸쳐져 있는 상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위에다가 이렇게 걸린 것 같은 그런 주름들을 조금 넣어주면 더 좀 풍부한 느낌을 낼 수가 있으니까 골반 부분에도 주름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필요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쪽에서도 주름이 오도록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려줄게요. 그리고 저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살짝 골반에 걸쳐진 듯한 주름을 조금만 더 잡아줄게요. 이 카라 부분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일단 카라는 여기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기점으로 반대쪽 면, 오른쪽 카라는 이 접히는 부분을 기점으로 안쪽 부분을 조금 어둡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카라를 그리실 때는 여기를 완전히 어둠으로 다 덮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여기 안쪽 면은 조금 경사가 굉장히 급하게 줄어드는데 지금 여기 카라 부분, 이 카라가 반대쪽에 눕는 부분은 경사가 약간 완만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길게 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카라 부분의 어둠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카라 아래쪽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자, 카라 아래에 이렇게 그림자를 넣으실 때 보통 여기를 이렇게 똑같은 굵기로 그림자를 넣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카라가 그 몸에 있는 옷과는 조금 떨어져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굵기를, 그림자의 굵기를 동일하게 그리지 마시고 카라가 몸판과 붙어 있는 부분, 여기 카라 끝은 몸판과 조금 붙어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 안쪽으로 갈수록 이 부분은 카라가 약간 서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조금 그림자의 면적을 조금 넓게 잡아주셔서 채색을 하도록 할게요. 반대쪽 카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의 아래쪽은 좀 더 굵게, 그리고 셔츠와 붙어 있는 부분은 짧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 빛이 오는 부분에 여기 부분에는 그림자를 잡아주지 않아요. 그림자가 방향이 이렇게 사선 아래쪽, 왼쪽 아래쪽으로 치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여도 이쪽은 여러분이 그림자를 그려주시면 안 돼요. 되게 사소한 부분들인데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이 점점 모이게 돼서 나중에는 채색에서 어색함을 만들어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무시하지 마시고 지켜서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그림이 좀 더 잘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중심의 이 선 부분도 그림자를 일자로 긋지 마시고 얇아졌다가 두꺼워졌다가, 여기가 딱 붙기도 하겠지만 조금 이렇게 단추 때문에 좀 우글우글 하면서 좀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좀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몸통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됐어요. 자, 이렇게 반대쪽 팔까지 제가 그림자를 모두 넣었습니다. 몸통의 그림자가 이 팔에, 왼쪽 팔에 맺히게 된다는 점도 여러분이 잊지 말고 표현을 해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중간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 중간톤에 약간 컬러를 조금 넣으셔서, 난색계통의 컬러를 넣으셔서 조금 더 따뜻한 컬러로 해주시면 더 풍부한 색감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후반 작업으로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 톤으로 여러분이 풀어서, 지금은 그렇게까지만 중간 톤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주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면 중에 한 면만 꼭 풀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윗부분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이 주름도 마찬가지로 윗부분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한 면을 칠하실 때 쭈루루루 같이 칠을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위에만 이렇게 골라서 중간 톤을 풀면서 내려오면 되겠죠? 고민이 조금 적어질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너무 가는 주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중간 톤을 안 풀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중간톤 푸실 때는 머리가 좁은 부분은 가늘게, 몸통이 큰 부분은 넓게 이렇게 중간톤을 풀어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몸에서 이 팔이 돌아가는 이 팔통이 있는 부분은 꽤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톤을 의식적으로 조금 넓게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서 다른 부분들보다는 좀 면적을 크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구겨지듯이 크게 들어간 그런 이러한 주름들은 면적 자체를 되게 넓게 잡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른쪽 팔 부분도 제가 네, 중간 톤을 줘봤고요. 몸통 부분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몸통에서는 오른쪽 팔에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부분을 풀어주지 마시고 여기 옷 쪽에 있는 주름만 선택하셔서 중간 톤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방향에서 빛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세로로 세워져 있는 이 주름들은 전부 다 이 양쪽 두 면 중에서 오른쪽 면이 아무래도 중간 톤이 생기겠죠? 이렇게 지금 원뿔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입체가 풀리는 이 부분만 선택하셔서 중간 톤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름이 시작되는 부분은 색이 이렇게 약해졌다가 올라올 수 있도록 저는 머리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풀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주름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주시고 색을 약간 약하게 여러분이 좀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몸통에서는 이렇게 몸쪽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어둠이나 중간 톤이 꽤 넓은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마음껏 중간 톤을 조금 넓게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여기 셔츠가 떨어지면서 길게 주름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셔츠 끝자락에 생겨있는 어두운 부분을 넓게 풀어주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 셔츠 깃은 이 부분이 딱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히 색을 풀어주시거나 하실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로 셔츠 깃 아래쪽에는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 그림자는 우리가 풀어주지 않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딱 끊어서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 톤을 전체적으로 넣으셨으면 이제 다음 단계인 어두운 톤의 채색을 들어갈 거예요. 자, 어두운 톤의 색 지정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자, 이 기본 톤, 우리가 명암 톤을 넣었던 이 색상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고 컬러바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컬러바의 명도를 아주 살짝만 낮춰주시고 섀도우도 조금만 올려주는 쪽으로 해서 색을 조정을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정도로 색 선택을 하셔서 지금 칠해져 있는 이 명암 톤의 어두운 부분만 여러분이 묘사를 하실 거예요. 명암 톤에서 어두운 부분은 팔이 돌아가는 이 안쪽 부분, 크게 봤을 때는 이 원통 부분의 마지막 끝부분에 여러분이 명암이 들어가는 어두운 톤을 넣어주시는 거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 부분은 꼭 어두운 톤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두운 톤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넓은 부분과 좁은 부분에 이렇게 굵기차를 주면서 중간 톤을 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일자로 이렇게 어두움을 칠하지 마시고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강약을 주시면서 명암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칠할 때도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 이 부분에 어두운 면적을 여러분이 이렇게 똑같이 칠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어두움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어두워질 수 있게 단계를 주시면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서 그렇게 명암을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명암이 균일하게 똑같은 색으로 점차적으로 진해지지 않은 상태로 칠해지지 않게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간 톤을 계속 만들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팔뚝 돌아가는 거 외에도 여러분이 명암을 주셔야 될 부분은요. 이렇게 원뿔로 우리가 명암을 넣어죠. 그러면 이 어두움의 명암이 이 투톤의 어두움에 들어오는 부분도 여러분이 이 아래쪽에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이 원뿔의 형태대로 그림자가 생길 수 있게, 명암이 생길 수 있게 여러분이 조금 더 여기도 어둡게 눌러주셔야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삼각뿔이 있으면 이렇게 원뿔이 있으면 원뿔의 여기 끝에 부분에 어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부분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명암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주름 부분, 주름을 도형화하면서 채색하는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명암이 여기 끝에 오지 않게 주의하셔서 칠해주세요. 이 끝에 부분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점점 어두워지는, 입체에 의해서 어두워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를 해두시고 명암을 발라주세요. 이 어두운 부분도 면적이 넓은 부분은 여러분이 붓을 꾹꾹 눌러주셔서 이렇게 누르면 이 단면적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넓어지는 부분은 여러분이 색에도 변화를 주시면 좋아요. 제가 좁은 부분은 조금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넓어지는 부분은 조금 약한 색상으로 이렇게 칠을 했죠. 색에도 변화를 주시고 면적에도 변화를 주시고 하시면서 이 주름을 여러분이 그리실 때는 이 주름의 형태가 되게 천이 유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일률적으로 그려주시는 것보다 조금 재미를 주셔서 다양하게 그려주시면 주름이 훨씬 재미있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고 여러 가지 굵기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조절하시면서 작업해 주시면 더 주름이 좀 잘 나올 거예요. 소매 부분도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명암을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쪽 팔 부분을 거의 지금 명암을 다 들어간 상태인데요. 명암이 이 명암의 색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색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기본톤과 명암톤의 차이는 거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의 움직임이 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명암톤 안에서 여러분이 색상으로 묘사를 하실 때는 이렇게 색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게 아주 조금만 움직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각 단계마다 색을 어느 정도 강하게 할지 약하게 할지 조금 결정하셔서 하셔야 되는데요. 초반에 색 선택할 때만 여러분이 이거를 강하게 하려고 조금 마음 먹으시고 다음 단계에서부터는 여러분이 그렇게 강하게 하실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명암색이
이렇게 진해져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채색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검은색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줬던 이 빛과 어둠보다도 이 명암 톤이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돼서 빛의 흐름이나 방향에 있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일부러 이 안쪽에 있는 색상을 칠할 때는 굉장히 약한 색으로 칠하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 어둠 안에 있는 색상은 보는 사람들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은 이렇게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이 경계 부분이 되게 눈에 잘 띄게 되거든요. 반면 이 어둠 안쪽에 비스무리하게 칠해진 이 색상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들도 인식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신경 써서 이 안에 색을 진하게 하셔서 칠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걸 주의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계속 명암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단계가 올라오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자, 여기 이쪽으로 겨드랑이 안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색상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어두운 톤도 조금씩 조금씩 어두워질 수 있게 이렇게 단계를 주시면서, 약한 색이긴 하지만 색이 강하지 않아서 눈에 잘 안 띄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이 한 면으로 칠해서 똑같은 색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뿔을 잡았다면 그 안에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점 어두워질 수 있게 단계를 주시면서 채색을 해주도록 하세요. 저는 지금 계속 왼손으로 오퍼시티를 조정하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혹시 키보드 소리가, 제가 지금 오른쪽 손으로 지금 펜을 잡고서 채색을 하고 있는데도 키보드 소리가 계속 나고 있죠. 왼손으로 숫자 키를 누르면서 오퍼시티를 계속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퍼시티 조정하면서 풀어줘야 될 부분들의 중간 톤을 찍어주면서 계속 풀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도 색 조절, 불투명도 조절을 계속 같이 병행하시면서 단계를 쌓을 수 있는 명암 톤을 주시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어두운 톤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이 어두운 톤 부분들은 여러분이 많이 작업을 하실 부분들이 없을 거예요. 색상을 조금 강하지 않게 약간 연하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어두움의 면적이 그렇게까지 막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해주실 부분들이 조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안에서 명암이 질만한 부분들을 고르셔서 명암 톤을 넣으셨으면 이제 다음 단계, 우리가 여기 어두운 톤을 넣으면 지금 어두운 톤 부분에 명암이 아무래도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빛과 어둠의 이 경계, 명암 차이가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자, 이제 여기 넓은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넓은 부분에 흰색 부분, 빛 닿는 부분에도 명암이 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씩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채색을 하기 전에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체의 의상을 지지하는 부분이 보통 가슴 부분, 그리고 어깨 부분이 되는데요. 이 어깨 부분과 가슴 부분, 이 사이 부분에 살짝 이렇게 어두워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기 어깨에 쇄골과 이 상완골, 팔뼈가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만져보시면 여기가 볼록 튀어나왔다가 이 쇄골 아래쪽이 좀 움푹 들어가는 걸 여러분이 만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쇄골이 있고 상완골이 있고 이쪽에 몸통 쪽에 늑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비어 있어서 조금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에 어두움을 살짝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가슴이 튀어나오게 되면 그 가슴에 빛을 받게 되고 이 아래쪽에 살짝 이 가슴 아래쪽 부분이 다시 튀어나왔다가 조금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어두운 색으로 완전 딱 끊어주시면 여자 가슴처럼 그림자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의상이 성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 이렇게 루즈한 의상을 그리시거나 혹은 좀 남성의 체형에 지금 셔츠를 입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채색을 하신다면 이 가슴 아래팍이 살짝 어두워지긴 하지만 너무 진하게 어두워지지 않은 정도로 그렇게 명암을 제가 조금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깨 아래 부분 그리고 가슴 아래 부분 이 정도만 살짝 명암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가 여기가 원뿔이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기도 하지만 위쪽 부분 위에 부분도 원뿔이기 때문에 살짝 밝은 색으로 조금 어두워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밝은 색으로 어두워지는 각 주름의 개별의 그 명암 부분들. 자, 얘도 이렇게 원뿔이면 요 위에 부분이 살짝 어두워지겠죠? 자, 이 그림도 이렇게 원뿔이면 아주 약한 색으로 위에 부분이 살짝 어두워질 거예요. 그런 주름의 밝은 부분의 명암들과 몸 굴곡에 따라서 약하게 들어가는 명암들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 톤과 명암 톤이 2단계, 그리고 어두운 톤이 3단계, 빛 부분이 4단계까지 해서 한 단계를 이렇게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실 때는 우리가 어둠을 칠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빛을 칠할 때도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컬러바에서 색상을 많이 주지 마시고 아주 약하게만 살짝만 떨어뜨리셔서 은근한 색으로 조금 칠을 해줄 거예요. 여기가 또 너무 어두워지게 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줬던 투톤과 또 섞이게 되니까 약한 색으로 연하게 조금 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드 브러쉬를 이용해서 붓을 굉장히 꾹 누르셔서 그렇게 칠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셔서
아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그렇게 칠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주름을 할 때는 이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가슴 아래나 몸의 굴곡을 표현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넓게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제가 에어브러쉬를 종종 사용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브러쉬도 조금씩 바꿔주셔서 그렇게 사용을 해주세요. 오른쪽 가슴 부분도 제가 살짝 이렇게 눌러주겠습니다. 사실 지금 내가 이 넓은 면적을 칠하다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단계를 칠한 것들이 이렇게 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아래 단계다가 이렇게 옮겨서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가려진다 싶을 때는 레이어를 아래쪽으로 조금 옮겨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크게 어둠이 질 것 같은 부분들, 큰 덩어리의 명암들도 이렇게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지금 몸통에서 이 골반에 걸쳐지는 부분에 덩어리가 꽤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에어브러쉬 사용해서 살짝 들어갈 것 같은 부분에 움푹 조금 약하게, 그리고 넓게 하셔서 명암을 좀 주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브러쉬를 바꿔서 제가 개별의 이 주름에 생기는, 주름 위쪽에 생기는 명암들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작업하시면서 제가 몸에 굴곡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작업을 이렇게 조금 살짝 눌러줬는데, 자, 여기 팔의 원통, 그리고 몸통 전체의 원통, 그리고 반대쪽 팔의 원통 때문에 지금 비도는 부분들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명암 부분 할 때 개별 주름 말고도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 그 부분에 이렇게 명암을 조금 추가를 해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림도 비도는 부분 쪽에 있는 원통에 돌아가는 부분,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거기에도 명암을 조금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2단계를 진행하시면서 반대쪽도 꼭 이렇게 명암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뿔이라고 생각하고서 넣어준 그 형태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반대쪽 부분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암들을 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팔뚝만 전체적으로 조금 칠을 해봤어요. 그러면 지금 빛이 이렇게 오고 명암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주름이 대략적으로 잡히고 빛 부분에도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위에 부분에 빛의 위에 부분에 명암들, 그리고 몸 때문에 생기는 그런 굴곡 주름들, 그거는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약하게 몸통에다 쳤던 이런 것들까지 어느 정도 작업이 돼주니까 팔의 주름의 형태들이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차곡차곡 단계를 쌓아서 이렇게 칠을 하시다 보시면 그림이 점점 윤곽이 드러나면서 입체감이 살기 시작할 거예요.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색의 어둠을 칠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형태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을 하시면서 그렇게 작업을 해보세요. 약간 마음이 급하게 이렇게 칠을 하시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가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림이 점점 지저분해지거나 아니면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그림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색을 하실 때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하시다가 여기 빛 부분이 너무 어두워졌다. 그래서 빛 부분이 약간 탁해졌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맨 처음에 줬던 빛과 어둠이 조금 사라졌다던가 이 부분이 많이 어두워지거나 하면 그런 식으로 내가 맨 처음에 줬던 계획이 조금 사라지면서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기본 톤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살짝 한번 빛 오는 부분을 조금 걷어내 주시면 그럼 처음에 줬던 그 빛 느낌을 계속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살짝 이 정도를 조금 걷어줬습니다. 기본 톤으로.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미지를 비교를 할 때는 여러분이 여기 히스토리 창에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작업했던 그 당시의 스크린샷과 레이어 정보까지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미지를 남겨두시고서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어떻게 작업이 되어 왔는지 보시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히스토리 스택이 이렇게 층이 쌓이다가 결국은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여서 스택이 지워지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스크린샷을 조금 찍어 두시면 내가 원하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니까 이걸 여러분이 유용하게 사용하셔서 원하는 묘사 지점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몸통도 계속 채색을 해볼게요. 자, 셔츠 깃부분은 제가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 여기 어둠 안쪽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여기 명암 안쪽에 어두운 톤 하실 때 그걸 가지고서 이 날의 경계 부분을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깃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구겨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그런 좀 구겨지는 흐름의 주름이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강하게 찝힌 주름이 생기지는 않는데요. 여러분이 은근한 색상으로 여기를 눌러주시면 한번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형태의 구겨짐이 조금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깃부분을 하실 때는 이 정도로 채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깃 안쪽에
이렇게 명암이 생기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이 날에도 어둠을 챙겨서 넣어주세요. 자, 여기도 제가 살짝 약한 색상으로 구겨짐을 한 번 정도만 줄게요. 그리고 명암 톤으로 여기 날과 날 사이에 각진 부분에 한 번만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자, 이렇게 제가 밝은 빛 부분까지 살짝살짝 다 묘사를 해봤습니다. 빛 부분의 색도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쪽 팔에도 제가 빛 부분에서도 어둠이 질 것 같은 부분을 선택해서 묘사를 다 완료를 해줬어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마지막 단계로 이제 포인트 컬러를 넣어줄 거예요. 이제 거의 여러분이 검정색에 가까운 색상,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기본 톤과 명암 톤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근데 마지막 톤은 이제 여러분이 강한 색상을 조금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완전히 검색을 찍지는 마시고 이 정도 채도도 높고 명도도 많이 낮은 그런 강한 색상을 조금 사용해 줄게요. 이 컬러바에서는 여러분이 채도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명도는 이런 식으로 낮춰주시면 이런 식으로 되게 강한 색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명암 안에서 포인트 컬러를 조금 줄 거예요. 자, 이거를 주는 부분은 이 원통에서 마지막 부분, 마지막 형태가 마무리되는 부분. 여러분, 이 색상도 지금 제가 굉장히 강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퍼시티를 이것도 조정을 하셔서 계속 사용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이 안에서도 여러분이 하나의 점에 가깝게 이렇게 찍으시는 게 아니라 이게 100이 되면 이런 식으로 점에 가깝게 색이 찍히겠죠. 살짝 찍어주시고 조금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을 이렇게 쌓아왔는데 그 색의 마지막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진한 색을 주시고 선 가까이 살짝 풀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색이 쌓이는 게 보이죠? 부채의 형태처럼. 그러면서 완벽한 이제 원형이 되면서 마무리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색을 사용하실 때 제가 진한 색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드렸지만 이 색상에서 완전히 검은색이 되지 않게, 그리고 이 안에서도 여러분이 오퍼시티로 컬러를 조정해 나가시면서 찍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포인트 컬러를 할 때는 절대 이 영역이 많이 넓어지거나 강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검정색 영역이 넓어지면서 색이 조금 탁해지게 되거든요.
지금 이 색상은 되게 강한 색이기 때문에 오퍼시티를 아무리 낮춰도 약간 이렇게 강하고 어두운 색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색상을 찍으실 때는, 포인트 컬러를 찍으실 때는 여러분이 되게 주의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살짝만 약하게 찍어서. 자, 제가 요만큼만 지금 작업을 했는데 왼쪽에 그림에서 여러분이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림을 작게 해두시고, 이렇게 제가 지금 껐다 켰다 하고 있는데 이걸 주면 이 부분이 확 강해지면서, 그리고 묘사가 진해지면서 디테일이 올라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이 그림 마무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되게 넓은 영역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되게 포인트 컬러로서의 역할이 되게 잘 보이죠? 이 정도만 찍어주셔도 충분합니다. 돌아가는 부분과 이 돌아가는 형태의 끝에 부분은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요. 주름도 되게 강하게 찝히는 이런 겨드랑이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 팔꿈치 부분들, 그리고 주름이 쌓이는 이 손목 부분, 이 정도까지로만 포인트 컬러를 조금 사용해 주시고요. 나머지 이렇게 큰 주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검정색이 들어가면 되게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이 정도 영역에만 검은색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해서 살살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원도 여러분이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어둠에서 제일 강한 색을 찍었던 이 검정색이나 찐보라색을 여러분이 사용하지는 마시고, 자, 우리가 투톤으로 사용했던 이 명암톤 있죠. 아무래도 빛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곽이 끝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를 너무 강한 색상으로 칠해주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을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가 맨 처음에 사용했던 이 명암톤을 가지고서 외곽 부분을 마무리 해주세요. 항상 빗부분을 하실 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빗부분을 하시다 보면 윗부분을 많이 강하게 칠하거나 어둡게 칠하다 보면은 그림 전체가 탁해지거나 아니면은 좀 많이 어두워지거나 빛이 사라지거나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빗부분을 하실 때는 내가 여기를 너무 과하게 칠하고 있지 않나 조심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주름도 주름 아래 부분을 여러분이 다 까맣게 칠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주름이 시작되는 머리 부분만 이렇게 점을 찍듯이 살짝만 그 정도만 주세요.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선이 되어버리면 주름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좀 끊겨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쪽에만 살짝 점을 찍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쪽 오른쪽 팔에만 전체적으로 이 포인트 컬러를 찍어봤어요. 자,
이렇게 제가 껐다 켰다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이 부분을 찍으면 어두운 색이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게 보이죠? 자, 나머지 몸통과 이 목 부분에도 여러분 검정색을 여기 이런데 부분이나 뭐 가운데 부분이나 이런데 칠하지 마시고 형태의 제일 마지막 부분, 형태를 마무리 지어주는 그런 부분들에다가 찍어주시고 주름에서도 어두울 것 같은 부분, 많이 어두울 것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찾아주셔서 거기에다가 찍어주시면 돼요. 아무데나 찍으면 아무래도 이게 강한 색이다 보니까 너무 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용해주세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명암선을 줘서 제가 그림을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슴의 주머니와 이 단추 부분까지 추가로 조금 더 작업을 해줬어요.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명암을 주시고 중간 톤 단계, 어두운 톤, 밝은 톤, 포인트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주시면서 셔츠 채색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셔츠 부분의 주름은 가슴보다는 겨드랑이, 그리고 이 팔꿈치 부분, 소매 부분, 그리고 혹시나 골반 위에 이렇게 뭐 바지에 손이 들어가 있어서 골반 위쪽에 천에 주름이 쌓인다던가 네,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주의를 조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슴 아래하고 견봉, 어깨 아래쪽에 이 부분에 살짝 어둠이 진다는 거 명심하셔서 이쪽 부분에 명암을 넣어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장 바지를 함께 채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정장 바지를 하실 때 여러분이
그림자 톤을 넣으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요. 이 바지 부분이 팔과 마찬가지로 바지도 이렇게 돌아가는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개의 원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요. 다만 이 정장 바지를 하실 때는 정장 바지 가운데에 이렇게 바지 주름이 바지의 다리미 선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이 살짝 볼록하게 이렇게 각져서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심에 다리미 라인이 잡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림자를 넣으실 때 이 반 정도 잡힌 주름선에 주의하셔서 그림자가 보통 여기까지 들어왔다면, 이런 식으로 있었다면 여기에 주름이 잡히기 때문에 이 주름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명암톤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빛이 조금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주름 부분까지 명암이 잡히지 않고 다리 원통까지 들어왔다가 좁아지는 이 허벅지 끝에 부분에서 그림자가 다시 이렇게 만났다가 천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 그림자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주름선에 여러분이 투톤을 맞춰주실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반 정도로 하셔서 여러분이 그림자를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여러분이 파악하셔가지고 명암톤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바지의 투톤 부분, 명암톤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여러분 푸른색에도 기본 톤을 잡으실 때 약간 지금 거의 회색 톤에 가까운 푸른색이 섞인 어두운 회색 톤에 좀 가까운 색상인데요. 자, 이 기본 톤을 잡으실 때도 조금 따뜻한 색 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기본 톤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명암 톤을 잡으실 때는 푸른색의 경우는 명암 톤을 너무 강하게 잡지 마시고 네, 톤의 차이를 약간 밝은 색보다는 조금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아요. 어두운 색일수록 여러분 이 명암톤이 너무 검정색 쪽으로 가지 않도록 살짝 이 톤의 차이를 좀 줄여주셔서 기본 톤을 잡아주시면 좋아요. 자, 이 정도로 명암톤을 잡아서 주시고, 그리고 푸른색 쪽으로 조금 섞일 수 있게 파란색, 남색 쪽으로 이 바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명암톤을 이 정도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는 정장 바지 같은 경우는 주름이 그렇게까지 많이 생기지 않는데요. 특히나 이 허벅지 부분 이쪽은 바지의 통이 크다면 주름이 조금 잡힐 수 있지만 보통 이 정장 바지 같은 경우는 너무 타이트하지도 아니면 너무 넓지도 않은 살짝 몸에 붙는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핏을 빼주면 예쁘게 이 바지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정장 바지의 통을 너무 크게 뽑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허벅지에 그렇게까지 주름이 많이 생기지 않거든요. 정장 바지에서 주름이 생기는 부분은 이렇게 다리 가랑이 사이 부분, 이쪽에 다리의 관절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혹은 뒤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절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지 주름도 많이 변하게 돼요.
이 고관절 부분에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주름을 조금 잡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그린 것처럼 다리가 살짝 앞으로 나와 있게 되면 이 바지의 주름을 X자로 여기가 올라가면 이쪽 반대편은 조금 내려오는 방향으로 하셔서 명암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지 주름을 잡으실 때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름을 이 고관절 위쪽으로는 당겨지는 주름을 너무 많이 잡으시면 바지를 축혀 올려 입은 것처럼 위에서 당겨서 입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 부분에 명암을 잡으실 때는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길게 잡지 마시고요. 약간 이런 짧고 뭉툭한 삼각형 형태로 주름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 주머니 부분에서 아무래도 천이 조금 당겨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주름이 생기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천이 조금 움푹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그런 흐름 정도만 조금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름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그런 흐름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바지 지퍼 근처에서도 여러분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주름을 조금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지 요 아래 부분부터는 원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바지 주름을 일단 먼저 연하게 이렇게 잡아두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 허벅지 쪽에서는 주름이 많이 생기지 않지만 아래쪽에 이 신발 위에 부분에는 쌓이는 주름이 생기게 돼요. 뭐든지 남는 천이 약간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쌓이는 주름의 형태로 주름이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그재그로 얇은 주름들을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작은 창을 하나 꺼내두고 그림을 비교해 가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투톤을 잡으면서 중간 톤을 같이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1단계와 2단계를 나눠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단계와 이 입체를 잡아주는 2단계를 같이 혼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맨 처음에 이 그림자 잡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중간톤까지 같이 작업을 해서 내가 조금 더 편리한 방향으로 방향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셀식으로 채색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톤 풀어주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같이 진행을 하셔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이 더 편하시면 이 방법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어두운 톤 부분에 명암을 넣는 것과 밝은 톤 부분에 명암이 넣는 거는 여러분이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빛과 어두운 부분이 조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분리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덩어리를 좀 직관적으로 잡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가랑이 쪽에는 바지 가랑이 쪽에는 주름이 다른 쪽보다 조금 길고 날카롭게 지게 돼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주의하셔서 이쪽 부분에 주름의 형태를 조금 다르게 잡아주시면
이 가랑이 부분의 주름의 특징을 여러분이 좀 더 잘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가랑이 외에 이런 식으로 가랑이에 이렇게 길쭉하게 주름이 잡히는 거 외에 또 이 관절 부분, 무릎에서는, 다리에서는 이 무릎 부분이 관절 부분이죠. 관절 앞쪽에는 주름이 생기지 않고요. 관절의 뒷면, 접히는 뒷면에 주름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명암톤으로 주름을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무릎 앞쪽에서 뒤쪽으로 당겨지는 주름 느낌이 나도록 이런 식으로 앞에는 가늘게, 그리고 뒤쪽으로 굵어지게. 자, 여기 이 힘점을 중심으로 주름이 퍼져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펴져 있는 무릎 이쪽에도 제가 주름을 조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릎에 주름을 너무 많이 잡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요. 살짝살짝 이런 식으로 조금만 주름을 많이 잡아주세요.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만 잡아주겠습니다. 바지는 이렇게 주름선이 있어서 중간톤을 많이 풀어주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름이 많은 옷이 아무래도 저도 그리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보통 제가 수업을 하는 학생분들도 대부분 주름이 많은 하늘하늘하고 가는 천들을 그리기를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오히려 금속이나 플라스틱처럼 조금 딱딱한 그런 재질들은 부담감이 좀 적은데, 천은 주름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그거를 관찰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서 아무래도 좀 어렵게 좀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무릎에 미처 다 풀지 못한 이 명암 톤들을 조금씩 더 풀어주면서 주름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주름도 제가 조금씩 어떤 형태인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주름은 앞이 약간 곡선으로 구부러졌지만 이 뒤쪽은 제가 계속 사용을 해보고 있었던 그런 원뿔로 된 형태의 주름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 아래 부분은 여러분이 풀지 않고 위에 부분만 이런 식으로 중간 톤을 주셔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바지 아랫단도 마저 풀어볼게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파일들을 강의 자료에다가 올려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들을 한번 열어보시고, 그리고 새로 그리지 마시고 이 파일 위에다가 한번 똑같이 이런 투톤 작업들을 진행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그리면 조금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명암톤을 잡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작업한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어떻게 채색을 해야 될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미 작업되어 있는 파일 위에다가 하시는 게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강의 자료를 이용하셔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주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막 여러 번 바꿔가면서, 특히나 좀 주름이 많이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되게 여러 번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이 주름이 약간 이렇게 서로 접히면서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좀 잘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웠다가 다시 그렸다가를 되게 많이 반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에 그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도 여러 번 그려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빠르게 여기 어두움 톤에서 중간 톤까지 이렇게 바지 부분을 작업해 봤는데요. 이 바지에서는 너무 주름을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요 가랑이 부분들 그리고 다리 끝에 여기 접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주의하셔서 여러분이 명암 톤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빛이 오는 이쪽 방향은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남겨뒀죠.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명암 톤을 넣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서 빛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빛 방향에 주의하셔서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제가 명암의 어두운 톤 이 부분을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명암의 어두운 톤 지금 이 톤이 거의 지금 진한 회색에서 검정색 사이에 있는 그런 톤인데 여러분이 이런 진한 톤의 명암을 잡으실 때 제가 톤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여기가 너무 진해졌는지 안 진해졌는지 조금 이거를 확실하게 살펴보시려면 자, 내가 이 어두운 부분에 명암 톤을 이렇게 넣었을 때 멀리서 구분이 되고 있는지 이 어두운 톤의 명암 톤이 잘 보이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컬러 톤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고 이 톤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강한 톤으로 칠하시면 내가 명암 톤을 이런 식으로 칠했을 때 되게 강한 색을 조금 바르게 되고 또 검정색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명암 톤을 어두운 톤을 넣으실 때는 조금 밝게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그리고 기본 톤도 지금 제가 약간 진한 회색을 칠한다고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밝은 회색 쪽으로 조금 톤을 많이 올려서 그렇게 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두운 색에 지금 색상을 지정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주의하셔서 색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완전히 이 어둠 안쪽도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죠. 나중에 우리가 포인트 컬러를 찍을 텐데요. 거기서 완전히 검은색을 우리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검은색도 육안으로 봤을 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 안에서 우리가 명암을 잡을 수 있게 여러분이 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바지 안쪽에 이렇게 주름들, 이 밝은 빛 쪽에도 주름이 생기긴 하지만 어두움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밝은 빛에서부터 생긴 연결되어 있는 주름이 아니라 아예 이 안에서 시작되는 그런 주름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때는 따로 이렇게 주름을 조금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여러분이 따로
주름을 추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명암톤을 넣어주실 때 여러분이 여기 주름, 이 주름에 접히는 부분, 여기를 살짝만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금 작은 화면으로 봤을 때 이 명암을 내가 한 톤 더 넣어주면 이 주름에 날이 선 게 굉장히 예리하게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은 색상으로 살짝 한 번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멀리서도 저렇게 미묘하게 조금 선명한 그런 느낌으로 주름이 올라오게 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표현해주세요. 무릎 아래쪽에 주름도 같이 표현해 줄게요. 어두운 색이라 제가 묘사를 해도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자, 이렇게 제가 살짝살짝 이 어둠 안쪽에 조금씩 묘사를 추가를 해주고 있어요. 이 가운데에 주름이 잡혀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다리 끝에 부분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리는 몸통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몸에서는 제일 크게 돌아가는 원통에 가깝거든요. 몸통 같은 경우는 몸 안에서 제가 그 크게 원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지금 그림을 너무 대충 그리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팔뚝과 그리고 몸통의 타원형, 그리고 다리 두 쪽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몸통 같은 경우는 거의 타원형이라서 끝에 부분만 어둠이 생기고, 팔뚝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크게 볼 수 있는 원통에 가깝지만, 다리야말로 약간 요런 제대로 된 원통에 가깝기 때문에 몸통보다도 여러분이 이 부분에 그 원의 입체감을 살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리가 납작해 보이지 않게 충분히 중간 톤을 크게 풀어주시면서 입체를 조금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의 초반에 이 명암을 주는 거랑 그리고 중간 톤을 주는 거 외에, 이렇게 중간 톤을 주는 거 외에 이 추가적인 단계는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초반에 그 여러분이 빛이랑 어둠 주실 때는 그 부분은 여러분이 여러 번 수정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명암 단계로 넘어오면은 조금 할 게 많이 그래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빛 부분으로 넘어와서 반대쪽 다리통에 이렇게 명암이 지는 부분들, 이것까지 같이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잡아주시면서 저는 다리 쪽에 약간 너무 강하지 않은 약간 완만한 삼각형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바지 아래 부분에 조금 움푹움푹 들어간 듯한 그런 명암을 표시를 해주시면 좋아요. 허벅지 부분은 아무래도 두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천에 여유가 없어서 이 부분에 주름이 그렇게까지 많이 생기지 않고 길게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종아리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직경이 좀 줄어들면서 여유가 생긴 천들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한 형태로 내려오면서 제가 말씀드린 구겨지는 주름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번 강의에서 이런 구겨지는 주름에 대한 묘사를 조금 했었죠? 자, 그때 연습했던 거를 가지고 오셔서 이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정장 바지처럼 조금 빳빳한 그런 재질 같은 경우는 구겨지는 주름에 이런 느낌을 넣어주시면 재질감이 굉장히 살게 되거든요. 천마다 여러분이 재질감을 다르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되게 재밌게 나오게 돼요. 조금 실크 블라우스 같은 거는 주름을 가늘게 해주시고 얇게 해주셔서
많이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장 같은 경우는 좀 구겨지고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이 들도록 여러분이 약간 꺾인 듯한, 움푹 들어갔다가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내주시면 첫마다도 그런 식으로 재질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채색에 대한 형태 표현, 재질 표현, 그런 다양함이 느껴지면서 현실감이 많이 그림에 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 재질이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이라면 구겨지는 주름을 여러분이 넣어주신다고 하시더라도, 자, 이렇게 각져서 넣지 마시고 조금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많이 넣으시고, 그리고 주름도 조금 더 가늘고 얇게 잡으셔서 빳빳한 천이 아니라 얇은 천의 느낌이 나도록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 주름의 형태가 지금 저는 약간 각이지게 잡았죠? 근데 이렇게 조금 곡선의 형태가 많고 내려오면서 쌓이는 형태도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쌓이게 되면 천 재질의 느낌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 묘사의 간격을 조금 많이 좁혀놨어요. 이 묘사의 간격으로도 여러분이 천의 그 형태 표현, 재질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조금 딱딱한 애일수록 주름의 간격을 더 넓게 넓히시고 이렇게 좀 크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재질로 할 거니까 간격을 이렇게 두껍고 크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벅지 쪽도 이렇게 구체에 가깝죠? 그래서 비도는 반대쪽 부분도 여러분이 어둠을 살짝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주름 위에 부분들도 묘사를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지 지퍼 부분은 이 재봉에 눌린 것 때문에 약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눌렸다 나왔다 눌렸다 나왔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약간 재봉 때문에 눌려서 우글우글해진 그런 바지 지퍼 형태를 여러분이 표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긴 너무 진하게 잡지 마시고 살짝씩만 이렇게 눌린 것들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바지 부분에 골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주시고서 살짝 이렇게 한 번씩 걷어주세요. 진해야 되지 않을 부분이 좀 진해서 눈에 띄게 되는 게, 그러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색을 한번 이렇게 걷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멀리서도 보시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가까이서도 작업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덩어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빗부분에 오는 주름들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주머니 부분에도 이렇게 살짝살짝 우글우글한 그런 명암들을 한두 번만 이렇게 툭툭 눌러서 표현을 해주세요. 오히려 여기 바지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여기 이 가랑이 부분, 이 부분과 그리고 다리가 접히는 이 아래 부분, 이쪽에 지금 묘사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만 잘 표현하시면 정장 바지를 표현하실 때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나머지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조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장 바지 같은 경우는 정장 바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다 하신 후에는 바지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나눠놨던 레이어를 여러분이 마지막에 후반 작업을 하실 때 한번 합쳐주시고, 그리고 라쏘 툴을 선택하세요. 툴박스에서 라쏘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패더 값의 의미는 이 선택하는 경계를 너무 딱 따서 선택하지 않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복사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게 경계가 확실한 채로 선택이 되었죠. 근데 이 패더 값을 여러분이 크게 주면 크게 줄수록 경계가 굉장히 부드럽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가 옮겨보면 되게 이 근처 부분이 뿌옇게 선택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확실하게 선택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경계를 따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럴 때는 이 패더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이 패더 값을 여러분이 그림을 다 그리신 후에 한 15 정도로 주셔서 이 바지의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우리가 명암을 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바지 다리 부분에 통이 조금 넓기 때문에 저는 요만큼 가운데를 선택해서 조금 요 정도만 올려주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한 것과 안 한 것에 비해서 가운데 부분이 조금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다리통이 조금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살짝 다리 가운데 부분은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미묘하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를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거의 이제 저희가 진한 색을 사용하니까 거의 이제 검정색을 가지고 오셔서 하셔야 내가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찍어준 부분이 잘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끝에 부분 선 근처에다 주신 다음에 살짝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림자가 모이는 부분들에 이렇게 너무 강하게 삼각형으로 뭐 이렇게 면을 잡지 마시고 오퍼시티를 조금 낮추셔서 점을 찍듯이, 점을 2번 찍으면 오퍼시티를 10으로 해서 조금 좁게 해서 2번 찍으면 점점 이렇게
점 가운데로 올라오게 돼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이렇게 찍어버리면 내가 점점 이렇게 단계가 올라오는 색상을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너무 눈에 띄게 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 오퍼시티를 낮추셔서 선이 아니라 면이 아니라 약간 점이 되게 톡톡 찍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작업을 다 하셨는데 이 포인트 찍은 게 너무 인위적으로 작업이 되면 내가 쌓아왔던 입체감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 이해하셔서 주의하셔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랑이 아래 부분도 제가 조금 명암을 줘서 찍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바지 반대쪽 통에 돌아가는 부분 외에 우리가 명암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줬었죠? 이 부분도 조금만 살짝만 더 진하게 포인트를 좀 줄게요. 여기에 주름이 접힌 부분에 제가 날을 완전히 빳빳하게 세울 거라서 이 부분에 여러분이 살짝만 한 톤 정도만 더 이렇게 라인을 줘서 명암을 주세요. 그럼 여기서 되게 선명하게 이 날이 이렇게 올라오죠? 다리미질을 아주 열심히 잘한 그런 바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위쪽에 밝은 부분에도 주름이 져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부분도 여러분이 라인을 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살살 풀릴 수 있게 이렇게 라인을 한 번 더 주시고 라인의 맞은편은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게 색이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주시면 이 라인이 지금 접혀진 이 라인이 쭉 그대로 연결이 되죠? 이 접은 거를 여러분이 하실 때도 선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색을 넣어주시고 풀어주셔서 이렇게 되면 선이 아니라 면이 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이 이제 색을 표현하실 때는 꼭 이렇게 단계를 주시면서 올라가는 거에 주의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강하게 칠한 색들도 풀어주면서 점점 쌓이면서 자연스러운 입체가 생성이 되게 되거든요. 네, 이런 주름을 여러분이 표현하실 때도 선으로 이렇게 강하게 딱 끊어버린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입체가 아니라 선화를 그린 것처럼 돼버리니까 색을 쌓아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작업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바지 부분은 조금 반들반들한 그런 재질의 바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이렇게 지금 요 기본 톤에다가 명도 조금 올리고 채도 살짝 낮춰서 요 정도 되는 색으로, 너무 튀지 않는 색상으로 이 날 근처에다가 미묘하게 색을 한 톤 올려줄 거예요. 하이라이트 중에 굉장히 반딱반딱거리는 그런 가죽 재질과 같은 그런 광택이 나는 재질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광택이 올라오는 재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양복도 굉장히 다림질이 막 많이 돼 있고 은은하게 반딱거리는 그런 재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살짝 반사가 되는 그런 재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너무 티나지 않게 살짝만 밝은 색으로 조금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에 살짝만 색을 좀 올려주는 정도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구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제가 조금씩 올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굉장히 똑같은 천일 것 같지만 재질에 따라서, 그리고 형태나 특성에 따라서 미묘하게 저는 이런 재질 표현들을 다 바꿔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름의 간격, 그런 걸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광택이나 색상 표현, 이런 것들로 주름을 조금, 광택 재질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줘서 기존 천과는 조금 차이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좀 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여러분이 살짝 보시고서 이렇게 조금씩만 표현을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부분하고, 여기 반대쪽에 어두운 마무리 해주는 걸 제가 까먹었네요. 여기도 꼭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림이 전체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그림이 닫히는데 이쪽 부분이 안 닫히면 미완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빼먹지 말고 마무리를 해주세요. 마지막 여러분 포인트는 제일 큰 덩어리에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름이 많이 모이는 부분에 찍어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조금 줬는데, 이런 식으로 주니까 그림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조금 디테일들이 더 올라오게 되죠. 자, 이런 작업까지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바지 정장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바지 정장 말고도 다른 바지들도 좀 많이 준비했어요. 그 바지는 그냥 여러분과 제가 설명만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아마 많이 그리실 바지는 첫 번째로 정장 바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현대 복식을 좀 많이 그리지는 않지만 스키니라던가 레깅스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될 거예요. 특히 레깅스 부분은 여러분이 좀 많이 그리시게 될 텐데, 그 부분도 요 스키니 부분이랑 약간 주의할 점, 그런 부분이 비슷하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스키니는 아까 이 정장 바지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구겨지는 그런 주름들이 정장 바지에 있고,
조금 날카롭고 깊게 바지 주름이 진다면 스키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늘게 가로로 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건 레깅스도 마찬가지고요. 주름의 간격을 여러분이 작게 해주실수록 좋아요. 아주 얇고 가늘게 살짝만 이렇게 주셔가지고 주름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주름이 생기는 곳도 아까 정장 바지보다 더 영역이 좁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관절 부분에 이렇게 지고요. 그리고 무릎 부분에 살짝 지고, 만약에 바지가 짧아서 이 발목 부분, 발등에 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부분에 주름을 그려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주름이 쌓일 수가 없는 길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접히는 주름을 넣어주면 형태적으로 어색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레깅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고관절 그리고 바지 시작하는 부분에 살짝만 이런 식으로 주름이 좀 잡히게 돼요. 정장 바지와는 달리 여기 가운데 부분에 주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림자를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나중에 이 스키니 바지나 아니면 청바지 같은 종류는 이 바지 가운데 쪽에 이런 식으로 청바지를 재봉을 해준 재봉선이 생기기 때문에 45도로 바지가 돌게 될 때는 그 재봉선을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무릎에 주름을 넣으실 때는 위쪽에 넣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넣어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무릎의 위치를 꼭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 바지 주름을 넣어주셔야 돼요. 얘가 특히나 무릎 가운데에다가 주름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릎 가운데는 무릎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팽창이 돼서 주름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무릎의 위나 아래쪽에 주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주의를 하셔주시고, 자, 이렇게 기본 톤을 깔고 중간 톤 이 부분, 제가 다리 부분 쪽은 중간 톤을 많이 풀어준다 그랬죠? 넓게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주름이 잡히는 부분은 거의 여러분이 풀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부분은 워낙에나 얇게 잡히는 주름이기 때문에 이 중간 톤을 줘서 풀다 보면 좀 두껍게 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가늘게 그렇게만 표현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저는 여기 밝은 톤의 명암 표현부터 조금 먼저 진행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관절에는 찝히는 주름, 그리고 여기 윗부분은 삼각형으로 넓게 잡혀있는 주름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당겨지지 않게 그렇게 주름을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어두운 톤입니다. 어두운 톤, 여기 바지 안쪽에 주머니 있는 부분에도 어두운 톤을 제가 표현을 해줬고요. 자, 이렇게 끝에 부분 조금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쌓이는 주름은 아닌데 조금 구겨지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주름을 조금 넣어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포인트 컬러로 제가 옆에 이제 그 청바지 부분에 재봉 주름을 조금 마저 넣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청바지 부분은 여러분이 작업해 주시면 되고, 지금 제가 해준 이 정장 바지랑은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르죠? 특히 여기 구겨지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의 형태, 그리고 허벅지가 거의 그냥 다리를 표현한 것처럼, 통다리를 표현한 것처럼 매끈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조거 팬츠도 조금 해봤어요. 추리닝이나 아니면은 좀 야상처럼 바삭바삭한 재질의 그런 조거 팬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봤는데,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이 바지와 마찬가지로 주름을 제가 아래쪽에 이렇게 좀 구겨지듯이 지그재그로 쌓이는 주름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통이 넓은 바지는 그 정장 바지나 이런 바지들보다도 훨씬 주름을 여러분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허벅지 쪽에도 제가 이렇게 색을 넣어서 조금 들어가는 부분, 나오는 부분들을 많이 표현을 해줬고,
이 쌓이는 부분, 무릎 아래쪽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주름들이 생기면서 쌓이게 되는 이런 것들도 제가 다 표현을 많이 해줬어요. 자, 요렇게 제가 정장 바지부터 시작해서 스키니, 그리고 조거 팬츠도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파일 다 제가 여러분께 제공을 할 생각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서 여기 위에 그려놓은 요 묘사들을 여러분이 다 지우시고 그 위에다가 차근차근 여러분이 한 번씩 더 다시 묘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이 작업을 해보시면 하의를 그리시는 데는 이제 조금 많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영상을 보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습을 곁들이셔야 내 걸로 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꼭 거쳐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지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정말 채색하실 일이 많을 교복 치마를 해보려고 해요. 교복 치마 혹은 테니스 스커트라고 많이 하죠. 저희가 이런 치마를, 주름 치마를 여러분이 그리실 일이 많아서 이 치마도 함께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교복 치마, 이 부분을 채색을 하실 때 여러분이 많이들 실수를 하는 게 이 내부 안쪽에다가 여러분이 주름을 많이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치마 같은 경우는 주름이 내부에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이 치마의 움직임이 편해지도록 세로로 주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치마의 안쪽에는 여러분이 주름을 많이 잡아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간혹 교복 치마 중에, 주름 치마 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주름이 이렇게 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치마의 움직임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 처음에서 끝부분까지 여러분이 주름을 잡아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보통은 치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골반부가 있고 그리고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치마가 너무 날려서 들려 올라가는 걸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스커트의 주름이 요 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다리가 접혀지고 다리의 움직임이 있는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치마에 주름이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엔 다리를 앞으로 든다던가 혹은 의자에 앉는다던가 했을 때 이 고관절 부분에 스커트에 주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내가 이 주름 치마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리신다면 이 가운데 주름을 여러분이 잡아주실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위에가 붙어 있고 아래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신다면은 이 부분에 여러분이 주름을 조금 잡아주셔서 채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치마가 통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가운데 있는 주름에다가 굉장히 많이 채색을 해주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보다는 여기 전체가 이 치마의 가운데 주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전체 치마의 통을 기준으로 명암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집중하셔서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어둠을 잡아주시고 이 어둠과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는 입체를 먼저 표현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신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이 주름 아래 부분 주름 각자 각계 주름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 부분을 묘사하시면서 나머지 안쪽에 너무 다른 주름이라던가 묘사들이 많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무엇이든지
몸통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다른 의상을 채색하실 때도 각개의 주름에, 개별의 주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체의 큰 입체, 그 입체가 큰 덩어리가 먼저 보이도록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그림을 크게 봤을 때 통일성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하시고 너무 세부적인 거에 신경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이쪽에서 왼쪽 위에서 빛이 온다고 생각하고서 제가 그림자를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위나 왼쪽 위, 제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빛을 채색을 하는데 이걸 뒤집기만 하면 같은 방향의 빛이 되니까 여러분이 두 군데에서는 좀 편한 쪽으로 하셔서 빛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몸통에 큰 어둠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치마가 누웠다가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위쪽으로 조금 치마가 접혀지면서 살짝 솟아오르죠. 그 부분 때문에 이 아랫부분에 돌아가는 편 쪽에 있는 이 주름이 살짝 들려진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빛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저는 이 부분은 명암을 조금 걷어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주름 치마가 있으면 보통 요 위에 부분 치마에 허리선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의상을 표현하실 때는 어딘가에 재봉이라던가 아니면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 꼭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고 그냥 그려주시면 이 사물의 실제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내가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주는 것들도 채색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그림이 조금 심심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테일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곰곰이 잘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재봉선이 있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 그리고 단추나 아니면은 이렇게 버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은 여러분이 버클을 넣어주셔도 되고 단추를 넣어주셔도 괜찮고 그렇게 하셔서 옷의 디테일들을 조금 더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봉선 말고 각 치마의 주름 부분 저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주름 치마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름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반대편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맺히게 될 거예요. 이런 맺히는 그림자는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중간톤으로 나중에 다음 단계 하실 때 중간톤으로 풀어주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칠을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투톤을 잡아줬어요. 이 투톤은 다른 부분 의상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죠? 주름 치마의 이쪽 부분에는 다른 의상과 조금 다르게
주름이 많이 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줄 부분이 적어서 제가 투톤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채색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하셨으면 저는 사실 여기 위에 부분을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하게 명암을 조금 줬는데요. 이 부분에 살짝 깊은 주름 말고 얕은 주름을 조금 넣어줄 생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약한 주름을 조금 줄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름을 조금 굵게 했다가 얇게 했다가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자, 주름이 이렇게 깊어지면 떠있는 대상물과 그리고 바닥면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주름이 얕아지면 이 대상물과 바닥이 약간 붙어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이 주름을 조금 짧게 그려주시고, 멀수록 그림자는 좀 더 넓게 그려주셔야 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 표현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내가 원하는 높이대로 그림자를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일자로 쭉 그려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주름이 좀 재밌게 나오겠죠. 어떤 부분이든 그대로 일자가 돼서 나오는 그런 형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딱딱한 그런 물체라던가 뭐 갑옷이라던가 금속이라던가 그렇지 않은 이상 선이나 인체 부분은 곡선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묘사를 할 때 직선을 많이 넣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좀 그 부분을 줄여주시거나 수정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큰 어둠을 조금 풀어줄까요? 저는 굉장히 이 중간 톤이 조금 넓은 그런 부분은 이렇게 에어브러쉬를 조금 사용을 해주기도 해요. 여러분 중간 톤 하실 때 이렇게 레이어 나눠서 계속 진행하시고 계시죠? 저도 레이어를 이렇게 추가해서 계속 요 중간 톤, 혹시나 내가 잘못 칠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런 식으로 레이어를 분리를 해서 해주고 있어요. 혹시나 레이어 분리를 하시는 게 좀 너무 번거롭고 어렵다 하신 분들은 처음에 초반에 연습을 하실 때는 레이어 분리를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후반 작업을 생각을 하신다면 레이어가 조금 나눠져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레이어를 나눌 수 있도록 하셔서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이 치마는 중간 톤도 굉장히 아마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제가 이 돌아가는 부분에만 아마 중간 톤을 조금 넣어줄 것 같아요. 지금 빛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림자 부분은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중간 톤을 여기를 풀지 않았어요. 이렇게 있으면 두 면 중 빛이 오는 방향의 면은 풀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치마의 형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이 치마는 납작하게 이렇게 갔다가 여기 부분이 동글게 이렇게 넘어갔다가 각이 지면서 조금 끝나는 그런 상태의 치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둥근 느낌이 나게 돼요. 내가 혹시 테니스 스커트 아니면 교복 치마를 이렇게 칠했는데 뭔가 이 주름 부분이 조금 어색하다 생각하시면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둥글게 중간 톤을 줘서 풀어주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중간 톤을 어떻게 풀 거냐면 아주 가늘게, 여기도 아주 가늘게, 이런 식으로 거의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풀어줬습니다.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제가 살짝만 여기 두께감이 있을 수 있도록 너무 두껍지 않게 아주 가늘게 중간 톤을 풀어줬어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딱히 중간 톤을 풀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스커트 참 주름이 없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저도 주름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치마는 그릴 때 좀 거저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요렇게 제가 어두운 부분 말고 이번에는 밝은 부분에 영역이 많으니까 요 밝은 부분에 영역을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 중간 톤 아래에다가 이렇게 조금 칠하도록 할게요. 중간 톤 위에다가 보통 저는 레이어를 얹어서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 밝은 톤 부분에 영역이 넓으니까 칠하다 보면 이 부분이 많이 지워질 것 같아서 아래쪽으로 옮겨서 채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아래쪽에 있으면 요 위에 부분에 묘사가 올라와 있는 게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은 지워지지 않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다들 레이어의 개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여기 몸통이 시작하는 이 부분에 제가 조금 기본 톤에서 살짝 명도를 조금 낮춰주시고 채도는 조금 밝은 색일 때는 여러분 여기 이 부분에 채도를 너무 낮춰주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탁한 색이 나와서 특히나 밝은 색에 묘사 부분을 하실 때 너무 채도가 떨어져서 색이 탁하게 나오지 않는지 좀 주의하셔서 채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제가 명도도 낮추고 채도도 이렇게 낮춰서 채색을 하면 굉장히 조금 탁한 색이 나오죠. 밝은 색은 조금만 탁한 색이 발려도 금방 색이 탁해지고 그림을 어두워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은 주의하셔서 명도는 조금 내리시고 채도는 살짝 높이셔서 이 정도의 색상으로 채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스커트가 시작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주름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여기는 아무래도 재봉선이 조금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봉선에 의해서 여기 시작하는 부분은 약간 우글우글 거리면서 주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굵은 주름 말고 약간 가는 주름으로 이 부분을 디테일을 조금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주름을 가볍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위에 부분 저는 이렇게 채색을 디테일을 표현을 많이 할 게 없을 때 제가 많이 해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하실 수 있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주름이 많이 잡히지 않을 것 같은 부분들에 의상들 약간 딱딱한 재질이라던가 그리고 두꺼운 재질 네, 그런
재질의 의상들을 여러분이 채색을 해주실 때, 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딱딱하고 두꺼운 재질. 이거 정장 코트라던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제복 같은 걸 많이 그리시잖아요. 제복처럼 약간 딱딱한 그런 소재들. 그런 부분을 하실 때는 굉장히 탁탁 찝히는 얇은 주름들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디테일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져서 그래서 그림이 묘사가 안 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돼 보이고 심심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묘사할 데가 없을 때는 내가 묘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묘사 디테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생성을 하셔야 돼요. 자, 가장 쉽게 그 포인트를 생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천에다가 두께감을 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이 천이 많이 두꺼우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재봉선이 있는 부분에서 볼록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저는 이 치마에도 이런 식으로 살짝 볼록 올라오는 천의 두께감을 조금 표현을 해줄 거예요. 두꺼운 천일수록 천의 두께감이 조금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의상일 텐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좀 확대하셔서 천 끝에다가 천의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부분으로 느낌으로 아주 약하게 이런 입체를 표현을 해주시면 내가 묘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짝 천이 올라갔다가 내려간 것처럼. 그리고 다시 아래쪽도 이렇게 이 부분은 살짝만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 원통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래쪽에 주름이 생기지만 여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살짝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쪽 돌아가는 부분에도 어둠이 생기겠죠? 여기도 굵은 타원의 원통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요거 아마 이제 제가 쭉쭉 채색에 대한 강의를 직접 작업을 하면서 할 텐데 원통이랑 입체감이라는 이 단어를 아마 수십만 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겨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모든 부분을 제가 조금 생각하기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면 아무래도 그 원통, 원뿔, 타원, 구, 입체 이렇게 그런 걸로 여러분이 치환을 하셔서 생각하시는 게 입체를 표현하기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 안에서 원통을 찾아보세요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겨워하지 마시고 네,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천의 이쪽 부분 여기 부분에도 제가 살짝 천의 두께감을 조금 생성해 주겠다고 했죠. 이거 입체감을 먼저 생성하기 전에 제가 여기 옆에 부분을 먼저 원통 부분을 조금 이렇게 눌러줘서 이 전체 입체를 조금 먼저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넓은 면적을 하실 때는 에어브러쉬를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여기서 있는 색상을 찍어서 아마 색을 만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중간 톤들을 찍어서 Alt를 눌러서 여기 화면 안에 있는 색들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묘사를 하시다 보면. 근데 이 색을 저도 많이 찍어서 사용하긴 하는데 하다 보면 색이 이렇게 밝아야 될 부분의 색이 굉장히 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보통 이 어두운 톤, 우리가 어두운 톤 했던 이거를 내가 실수로 찍어서 이렇게 오퍼시티를 낮춰서 칠하면 확 색이 금방 탁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묘사한 색이랑 여기 지금 이 톤을 가지고 와서 오퍼시티를 낮춘 색이랑은 굉장히 색감 차이가 크죠. 밝은 부분을 하실 때는 이 색감 차이가 이런 식으로 너무 탁해지거나 하지 않게 제가 지금 조금 탁해질 것 같으면 채도를 다시 높여서 색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중간중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너무 색이 탁해지고 있지 않은지. 여기에 제가 이렇게 골반 부분이 조금 있었다고 했었죠? 네, 골반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살짝 이 골반 부분 안쪽으로 치마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조금 눌러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치마의 디테일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이 부분은 여기가 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여기 위에 부분을 이렇게 밝게 해주세요. 자, 이 치마의 디테일을 제가 추가를 해줄 텐데 어디를 해줄 거냐면 끝부분에 이렇게 재봉선을 하나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옷의 끝단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한 단 접혀서 재봉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거를 표현을 해줄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천의 특징이나 아니면은 재봉의 특징을 여러분이 잡으셔서 묘사를 하실 게 없을 때는 이런 부분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주름에 여기 치마에 주름이 너무 없다고 해서 이 안쪽 부분에다가 주름을 막 많이 주신다던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치마의 이 끝에 말려 들어가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컬러를 한번 이렇게 주셔서 진한 컬러로 끝에 부분은 살짝 가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여기도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끝에 부분에 이렇게 그림자가 조금 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해주시고 자, 여기 제가 치마의 이 중간 부분 쪽에 묘사들을 어느 정도 많이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두운 부분도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볼까요?
여기 밝은 빛 부분에 우리가 그림자 주면서 허리띠 만들어줬죠? 그 부분에 아래쪽에도 이렇게 어두운 톤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어두운 부분에도 주름 말고 우리 여기 끝에 테니스 스커트 끝에 쪽에 지는 이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얘도 작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서도 돌아가는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밝은 색상으로도 여기를 마무리를 조금 해줬듯이 어두운 색으로도 끝부분을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주세요. 밝은 색으로 여기 이 부분에 주름 이렇게 아주 약하게 묘사를 해줬죠? 마찬가지로 이 그림자 부분들, 명암 부분도 주름 표현 좀 해줄게요. 살짝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 조금 우글우글하게. 맨 처음에는 여러분이 의상을, 내가 그릴 수 있는 의상이 셔츠, 스커트, 뭐 바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빗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의상들을 조금 연습을 하시면서 각 의상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아, 이 의상은 나중에 그림자가 지니까 이 부분에 주름이 많이 지네. 그리고 여기 부분에는 주름이 잘 지지 않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 라고서 여러분이 관찰을 조금 하시면서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런 의상의 폭을 조금씩 넓혀 가시는 거예요. 색을 설정하고 이렇게 투톤으로 여러분이 작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그림자 부분이 어떻게 지는지, 어떤 형태로 지는지는 여러분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내가 채색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조금 늘어날 테니까 꼭 연습을 동반하셔서 작업을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여기 제가 어둠 안쪽 부분도 조금 묘사를 해줬어요. 조금만 더 해주고 여기는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여기 그림자 이렇게 떨어지는 곳은 풀지 마시고 꼭 끊어서 작업해주세요. 여기는 그림자 부분이에요. 이렇게 치마에 주름이 모이는 곳,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리 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굵게 재봉이나 박음이 이렇게 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도 한 번씩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조금씩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 요 라인 주실 때는 완전히 이 전체 덩어리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거기를 여러분이 찾으셔서 끝에 외곽 부분에 선의 근처에 가깝게 한 번씩 칠해주세요. 조금만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 치마 라인 안쪽에 이 그림자 부분도
살짝 제가 선을 한 번씩만 더 줄게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 이 부분에도 여러분이 완전 검은색이 아니라 살짝 진한 색으로 이렇게 치마 부분에 라인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여기 중간 부분이 조금 넓으니까 제가 중간 톤을 조금 바꿔서 넣어볼까 해요. 여기 부분에 레이어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레이어 속성에서 제가 오버레이로 바꿔줄게요. 자, 레이어 속성. 이 레이어의 속성 부분은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오버레이를 선택해 주시면 내가 색을 칠해준 부분에 이렇게 원하는 색상으로 채도가 조금 더 올라오도록 이렇게 색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안쪽은 제가 조금 보라색 톤을 살짝 더 주겠습니다. 안쪽 어두운 부분에도 여러분이 컬러감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실 수도 있어요. 대신 이걸 바르면 색이 굉장히 밝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너무 하얘지거나 너무 명도가 높게 올라오지 않도록 이런 식의 후반 작업은 여러분이 하실 때 너무 눈에 띄게 하면 오히려 그림의 완성도를 조금 떨어뜨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살짝씩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여기다가 이 중간 쪽에 노란색 컬러로 살짝 난색 컬러로 중간 톤을 조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치마의 이 주름 약간 큰 주름 중에서도 중간 톤 부분이 조금 더 올라오도록 살짝 컬러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미묘하게 제가 중간 톤을 조금 더 주고 컬러감도 좀 더 살려줘 봤어요. 너무 과하지 않게 약간 살짝씩만 이렇게 색감이 조금 떨어진다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채도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색감 부분이 살짝 더 풍부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게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테니스 스커트, 교복 스커트도 작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여기 스커트 부분, 주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들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교복 그릴 때 한번 이렇게 채색을 해보세요. 제가 교복 스커트 외에도 이렇게 앉았을 때 주름이 지는 상태의 교복 스커트도 준비를 따로 했고요. 그리고 주름이 지지 않은 이런 플레어 스커트도 여러분들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 자료를 열어보셔서 제가 어두운 톤, 중간 톤, 그리고 밝은 톤 이런 식으로 이것도 5단계로 다 나누어서 작업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이 단계들을 여러분이 뜯어보시고 빛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관찰을 해보신 후에 직접 한번 채색을 해보시면 스커트에 대한 이해가 좀 빨리 될 거예요. 강의를 보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꼭 한번 작업을 하셔서 치마 채색을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점퍼를 한번 채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점퍼는 아무래도 이렇게 루즈한 핏에서는 주름도 조금 많이 잡히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색을 약간 분리를 해뒀어요. 단톤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의상이라면 조금 그래도 칠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톤으로 나뉘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녹색인데도 조금 비슷한 톤의 녹색이죠. 이렇게 같은 계통의 색을 칠할 때
아무래도 색이 좀 뒤섞이는 경우들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이 색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색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몸통 부분과 소매 부분을 아예 분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름이 많아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상의들은 보통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점퍼만의 특징을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채색을 하시면 점퍼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주의해야 될 입체 부분과 주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채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레이어를 색깔별로 분리를 해두는 게 좋다고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레이어를 분리했는지 여러분께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오른쪽에 이 점퍼를 녹색 부분, 그리고 소매 부분, 지금 등 뒤에 안쪽에 있는 이 어두운 부분, 그리고 몸의 흰색, 흰색은 단추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은 레이어 상에다가 두었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채색을 하실 때는 레이어를 올리시고 이런 식으로 Alt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와 네모 모양의 커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사이를,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귀속 레이어로 전환이 되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채색을 하시면 내가 녹색이 칠해진 이 부분 외에는 다른 부분에 채색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색깔별로 여러분이 레이어를 올리시고 그리고 귀속 레이어를 만들어 주셔서 채색 시에 색이 튀어나와서 여러분이 두 번 지우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 과정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명암을 넣어 볼 텐데요. 이 기본색의 명암을 제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약간 에메랄드 그린빛의 기본 톤인데요. 살짝 채도와 명도 부분을 조금 떨어뜨려 주시고요. 채도와 명도 부분을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주시고 그리고 푸른색으로 조금 이동하셔서 이 정도의 톤으로 어둠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피커 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색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색상차를 꼭 확인해 주시고 채색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에는 명암을 잡으면서 중간 톤을 같이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 점퍼 부분에 지금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주머니에 손의 부피 때문에 주머니 위에 부분이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오게 되겠죠? 손의 부피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록 살짝 올라오게 될 거예요. 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납작하게 올라와 있지 않은 형태로 그림을 그리시면 주머니에 손이 들어있는데 그림과 이 색상과 그리고 그림이 뭔가 맞지 않아서 부조화스러운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손의 부피감도 계산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하나 생기는 특징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자, 아무래도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무게감을 주면 이 어깨에서부터 주머니까지 무게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당겨지면서 주름이 좀 생기겠죠? 물론 이 어깨 부분에는 원래부터 주름이 생기긴 합니다. 천을 지탱하는 어깨 부분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팔을 들게 되면 팔을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게 되면 이 팔 부분에 지탱한 천들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던가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이 팔의 상박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천이 떨어져 내리게 돼요. 항상 천은 지지하는 곳을 중심으로 아래쪽 중력의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긴 주름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손이 잡아당기지 않아도 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손이 아무래도 잡아당기게 되면 무게가 가해지기 때문에 이 곡선으로 원래 그려져 있던 이런 주름들이 좀 더 일직선으로 당겨지는 듯이 그런 느낌으로 주름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제가 그림자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는 하드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에어 브러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말고 그림자가 지는 부분,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튀어나온 거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은 제가 풀어주지 않는다고 했죠. 자, 이렇게 에어 브러쉬를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선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는 여러분이 하드 브러쉬로 바꿔주셔서 이 뒤를 이렇게 지워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그림자 부분이 풀리지 않고 여기 부분은 선명하게 남게 되겠죠? 하드 브러쉬를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에어 브러쉬와 지우개를 같이 이용하셔서 끊어줄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머니를 둘러서 크게 이렇게 입체가 생기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그림자도 조금 크게 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주머니에 의해서 생긴 아래쪽의 그림자는 다시 이렇게 끊기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도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풀어주시면 안 돼요. 항상 그림자는 칼처럼 선명하게 끊어주셔야 제가 이렇게 반대쪽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끊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 빛과 색상의 이론을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 태양빛이 우리가 이제 태양빛 아래에 있는 거를 기본으로 그렇게 채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태양빛 아래에 있을 때 빛은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좀 세고 날카롭게 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부분을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풀어주지 마시고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는 것처럼 좀 강렬하게 그렇게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아랫부분에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길게 길쭉하게 떨어지는 주름이 아니라 조금 둥글게 그리고 부드럽게 약간 풀린 듯한 그런 주름을 넣어주고 있어요. 이 아래쪽에서부터는 여러분이 천이 아무래도 당겨지는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천이 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드럽게 떨어져 내리도록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또 여러분이 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은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천이 내려가면서 이 점퍼가 이 시보리 부분이 조금 줄어들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주름이 여기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래도 이렇게 주름을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자의 아래부분에는 이렇게 그림자를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이 모자 아래 그림자는 빛이 이쪽 방향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에 훨씬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쪽 그림자는 조금 가늘고 좁게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름도 제가 보면은 이렇게 두꺼워졌다가 다시 가늘어졌다가 조금 두꺼워지는 식으로 주름의 형태 변화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주름의 형태 변화를 다양하게 재밌게 주도록 하세요. 좁아지기도 하고 다시 넓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서 중간 톤을 잡는 게 훨씬 편하기는 해요. 속도도 훨씬 빠르고 하긴 한데 처음에 이 에어브러쉬를 쓰시는 분들이 보통 이 풀어주는 걸 되게 과하게 사용하실 때가 많아서 그러면 그림이 조금 뿌옇게 그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드 브러쉬를 이용해서 계속 작업을 했었는데요. 혹시 그림이 조금 뿌옇게 나오시면 이 도구를 여러분이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도구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 브러쉬를 여러분이 바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내가 잘 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 각자의 브러쉬가 조금씩 그 그림에서 내주는 느낌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하드 브러쉬로 하게 되면 그림에 결이 조금 남게 되거든요. 근데 그 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스타일의 차이니까 원하시는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이 점퍼의 녹색 부분의 그림자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 주름이 길게 떨어지는 것, 몸통에서는 이 어깨를 중심으로 주름이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주름 외에도 기억할 부분이 있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부분이 이 몸통에 돌아가는 이쪽 부분이 그림자, 빛이 차단되면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름은 주름대로 여러분이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큰 입체도 놓치지 마시고 채색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흰색으로 넘어가서 흰색에서도 이제 명암톤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명도를 살짝 낮추시고 푸른색 쪽으로 약간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자, 이 정도의 색상으로 제가 명암톤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번째 단계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부분, 지금 어깨 부분에서 이 팔뚝 쪽으로도 이렇게 팔을 중심으로 사선 방향으로 주름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위쪽으로 떨어지는 천이 많이 남을 때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주름을 잡아주세요. 자, 이 점퍼가 여기 어깨에서부터 팔 부분까지는 조금 길게 떨어지는 이러한 주름이었다면, 자, 이쪽에서 팔이 앞쪽으로 이렇게 옮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 팔뚝도 이 가운데 부분, 관절이 접히는 이 부분에 주름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지그재그한 주름으로 주름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주름이 얇게, 가늘게, 주름의 면이 이렇게 넓은 부분들, 천이 여유로운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주름의 면적이 넓었다면 주름이 많이 쌓이는 이런 부분들은 주름의 면적이 좁고 날카롭게 그렇게 쌓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름 두께의 차이를 주시면서 어두운 톤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로. 그리고 이제 소매 아래 부분, 이렇게 쌓이는 주름들이 시작되었다가 끝나는 지점에 가시면 소매 아래 부분에서부터는 다시 제가 주름을 조금 넓게 그리고, 이렇게 루즈핏인 애들은 전체적으로 입체가 되게 크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동그랗게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큰 입체를 여러분이 꼭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크게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 어두움들을 제가 이 아래쪽에서 조금 표현을 해줄 테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주름을 조금 어둠의 면적을 시원시원하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 아래 부분은 이렇게 중간 톤도 조금 넓게 풀리죠? 넓게 풀리고, 덩어리감도 굉장히 커지게 그렇게 제가 지금 조금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름도 여러분이 한 번에 그려보지 마시고 예쁜 주름이 나올 때까지 한번 형태를 고쳤다 그렸다가 한번 해보세요. 단번에 예쁘게 잘 그리기가 저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주름의 형태도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웠다 넣었다 해보시면서 굵게도 해보시고 얇게도 해보시면서 주름의 두께차를 만들어서 이 형태를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팔뚝 쪽 부분에 주름을 조금 넣었습니다. 자, 반대쪽도 명암을 같이 넣도록 할게요. 반대쪽도 이렇게 끝에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미리 명암을 좀 발라두시고, 자, 여기에서는 이쪽 부분에 이렇게 빗이 들어갔다면 팔이 누우면서는 이렇게 이 윗부분 그리고 아래로 명암이 바뀌게 돼요. 그게 오른쪽 팔에서 더 잘 드러날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은 밝고 이 부분은 어둡고 다시 여기가 교차하면서 요 위에는 밝고 그리고 아랫부분은 어둡게 그림자가 바뀌도록 제가 교체를 해줬어요. 항상 여기 형태가 변형이 일어나거나 위치가 바뀔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그림자도 여러분이 고려를 해주세요. 여기서는 이 돌아가는 부분이 제일 중간 톤이 넓겠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풀어주시고 저 부분을 넓게 여러분이 조금 작업하시면 확실히 여기가 넘어가는 부분이 조금 커지다 보니까 아, 여기에 입체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주름과 그리고 큰 주름, 큰 덩어리에 풀리는 정도가 지금 조금씩 다르죠? 자, 이렇게 하고 모자 쪽도 마저 작업해 볼게요. 모자의 주름이 조금 헷갈리실까봐 제가 여기에 등고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모자는 안쪽 부분과 그리고 모자가 이렇게 안쪽 부분이 뒤집혀서
바깥쪽으로 올라오는 바깥면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목 깃을 따라서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되고요. 그리고 모자는 바깥쪽으로 돌아 나와서 이 어깨에 쌓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살짝 서 있는 형태로 작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명암을 좀 깊게 많이 넣었죠? 이 부분이 약간 서 있게 되고 빛이 이쪽으로 오면 이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그림자가 되면서 좀 어두워지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을 저는 조금 밝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모자의 바깥쪽 부분이 조금 서 있게 되고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 주름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게 될 텐데요. 그 그림자 부분을 여기다가 저는 그려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자가 올라가면서 둥글게 목을 감싸고 있는 형태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모자가 시작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주름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작되는 이런 부분들에 제가 주름을 조금 넣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지금 가늘게 주름을 좀 넣어줬고요. 그리고 지금 모자 요 위에도 접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글게 아래쪽에도 살짝 접히게 되고요. 이런 부분도 다 따라서 제가 아래쪽에 이렇게 명암을 넣어줄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어둠을 좀 넣었는데요.
지금 요 소매 부분이 빠져 있네요. 이 부분도 마저 작업하겠습니다. 자, 소매 부분에 이 녹색과 그 다음에 조금 진한 녹색, 에메랄드 그린과 여기 살짝 좀 더 어두운 요 녹색 부분이 명암을 들어갔을 때도 색상의 구분이 조금 돼줘야 돼요. 자, 여기서 이 기본 톤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 색의 차이를 그대로 가져가시려면 제가 이 색상을 선택할 때 변형을 해줄 때 했던 것처럼 기본 색상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명암은 조금 낮추시고 채도는 살짝 높이신 다음에 컬러 바를 푸른색으로 조금만 이동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의 색이 됐죠? 분명히 이 톤과 그 다음에 이 녹색의 톤이 명암 톤이 들어가도 색상의 구분 차이가 나게 돼요. 마지막에 완성을 하실 때까지 이 두 가지의 비슷한 색상의 고유한 색 정보를 유지하면서 채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처음에 색을 선택하실 때 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 어두운 톤을 들어갈 때도 여기서 컬러 피커 상에서 색상을 찾지 마시고 컬러바에서 조금씩 조절을 해 나가시면서 내가 이 수치를 여러분이 컨트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감으로만 찍어서 여러분이 채색을 하시게 되시면 후반부에 어두운 색을 칠하거나 했을 때 이 기본 색과 약간 어두운 녹색이 조금 비슷하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섞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 톤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뭔가 다양한 비슷한 이런 식으로 같은 계통의 유사색 계통의 색을 내가 잘 써주면 채색이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색을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내려고 했던 그 오묘한 색을 잘 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제 학생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색상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계통의 색상들, 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뭐 그런 색으로 다르게 해줘야지 채색을 하기가 조금 편하잖아요. 그렇게 그 색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서 색을 이렇게 유지를 하시려면 요거 패널을 잘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색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이 소매 부분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자, 이 점퍼 부분, 몸통 부분의 그림자가 여기 소매 부분에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올라온 부분, 올라온 소매 부분의 그림자가 이렇게 아래쪽에 맺히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아까 치마의 아랫단도 제가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추가를 해줬는데요. 이 의상도 마찬가지로 이 아랫단에 명암톤을 꼭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점퍼의 그림자가 이 아래쪽에 맺힐 수 있도록 이것도 잊지 마시고 한 번씩 표현을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그림자를 넣어줬습니다. 지금 어두운 톤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밝은색 계통의 묘사가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선도 지금 제가 끈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밑색과 투톤만 여러분이 잘 채색을 해주시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오게 돼요. 빗을 쓰는 건 어떻게 보자면 여러분이 형태를 약간 조각하는, 네, 들어갈 곳을 들어가게 해주고 나올 곳을 나오게 해서 형태를 다듬어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빗을 여러분이 잘 사용할 수만 있으면 채색을 하실 때 이제 이 다음 단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명암 톤과 밝은 톤을 추가적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밝은 톤 쪽을 먼저 작업해 줄 거예요. 어깨 쪽에서 떨어지는 이제 강한 주름 말고도 약하게 구겨지는 주름들도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그림자가 진다는 건 이 주름이 굵고 높게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원뿔의 반대쪽 면도 명암을 잡아줘야겠죠? 이 명암은 제가 되게 굵고 크게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이
점퍼의 앞섭 부분에 여기에도 이렇게 재봉선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재봉선 근처에는 이렇게 주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자잘한 디테일도 놓치지 말고 넣어주세요. 자, 긴 주름, 길고 큰 주름의 앞에는 돌아가는 명암도 크게, 어깨 부분도 약간 이렇게 빗을 받긴 하지만 여기도 끝부분이니까 여러분이 명암을 한 톤 더 넣어주셔서 살짝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녹색 부분에 제가 밝은 톤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명암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흰색 옷도 계속 들어갈게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단계를 올리실 때마다 귀속 레이어, 클래핑 마스크 레이어를 이렇게 늘려주셔서 그러면 이렇게 색깔별로 레이어가 조금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레이어가 많아지다 보면 여러분이 레이어를 찾으실 일이 생길 텐데요. 그럴 때는 무브 툴로 가셔서 이동 툴로 가셔서 컨트롤을 누르시면 이렇게 커서가 바뀔 거예요. CS6를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Alt를 누르시면 이렇게 커서가 바뀝니다. 그리고 오토 셀렉트, 여기 옵션의 오토 셀렉트를 그룹이 아니라 레이어로 바꿔주시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레이어를 해당 부분에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지금 레이어가 이동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제가 틈틈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습차 중간중간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갈게요. 레이어가 이제 많아지면 저는 진짜 100개, 200개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이 기능을 모를 때는 그 100개의 레이어를 하나하나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그렇게 하면서 수공업을 하면서 레이어를 찾았었어요. 이걸 모르셨던 분들은 정말 이 기능을 모르셨던 분들은 이거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 아주 작업 속도가 확 줄어들게 될 거예요. 나름의 꿀팁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모자 부분에 안쪽에 이렇게 그림자 지는 것들
요 위쪽에 명암 지는 것들. 흰색 부분은 그렇게 많이 해줄 게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만 여러분이 짬짬이 찾으셔서 여기도 이 깃부분도 반대쪽으로 조금 돌아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세요. 밝은 부분은 제가 사실 막 많이 작업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많이 하게 되면 그림이 좀 많이 하게 되면 좀 어지러워 보이거나 지저분해 보이거나 그런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해질 때는 걷어내기도 하니까 너무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적당히 여기 빗부분에 명암들을 조금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큰 덩어리 위주로 이렇게 명암을 넣어 줄게요. 그러고 보니 제가 단추를 빼먹었어요. 단추도 잊지 말고 칠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밝은 톤을 넣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 설명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자, 제가 색감을 지금 전체적으로 흰색은 너무 흰색이고 녹색은 너무 녹색이라서 이런 한색 계통의 기본 컬러가 발렸을 때 난색,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중간 톤을 넣어주면 훨씬 그림이 좀 조화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중간 톤을 좀 추가를 해줄게요. 이 레이어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오버레이를 키도록 하세요. 에어브러쉬를 선택하셔서 조금 붉은 계통으로 색을 굉장히 강하게 하시면 되게 이렇게 튀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 색과 기본 톤과 명암 톤의 경계 사이에 저는 붉은 톤을 조금 넣어줄게요. 너무 튀지 않게 살짝만 붉은 톤을 조금 발라주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바르거나 여기에 바르는 게 아니라 중간 톤의 경계 부분,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색상을 발라주세요. 오퍼시티를 조금 낮춰서 부드럽게 칠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이거를 할 때는 오버레이를 쓰기보다는 직접 이렇게 색을 선택해서 섞어줄 때가 더 많거든요. 오버레이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게 색감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잘 섞이는 것 같아서 주고서 꼭 이렇게 후반 작업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모든 부분에 다 주실 필요는 없고요. 좀 큰 덩어리, 중간 톤이 이렇게 굉장히 넓어지는 그런 컬러들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색의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가져가 주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색감이 훨씬 풍부해 보이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흑백 톤을 사용하는 것처럼 흰색과 회색만 사용하는 것처럼 색상의 사용을 굉장히 적게 해줘요.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색을 컨트롤하기가 훨씬 쉬워져서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오는 색상의 부족한 느낌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추후에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이렇게 중간 톤을 주셔서
컬러를 추가해 주셔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좁은 이런 부분에 하지 마시고 큰 덩어리 부분에 선택하셔서 색상의 스펙트럼을 넓혀주세요. 자, 흰색 부분에도 제가 살짝 컬러감을 좀 추가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핑크톤을 살짝 추가해 주겠습니다. 경계 부분에 주시고 색이 너무 튄다 싶으시면 스포이드로 중간 톤을 계속 선택하셔서 오퍼시티, 브러쉬의 불투명도를 낮추신 상태에서 색을 칠하시고 다시 스포이드로 그 가운데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뭉개주시면 색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거든요. 아니면 색이 섞이는 브러쉬를 여러분이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에어브러쉬를 이렇게 해줘도 조금 경계가 남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해주려고 이렇게 계속 제가 섞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색을 섞어주시고 이쪽 부분도 팔뚝 넘어가는 이 큰 명암만 제가 선택해서 중간 톤을 넣어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시면서 요새는 행아웃 하시면서도 그림 그리시면서도 되게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림 그리면서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진땀을 흘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과 그림을 같이 하고 있어요. 멀티가 안 되나 봐요. 자, 이렇게 제가 중간 톤을 살짝 더 섞어줬습니다.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요렇게 조금이나마 색감이 살짝 더 요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두운 톤과 마지막 단계 톤 두 가지만 남았죠? 거기까지 마저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크게 여러분이 잡아주실 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초반에 이 기본 톤, 명암 톤과 중간 톤 부분만 좀 저는 작업을 좀 신중하게 하고요. 여기 안쪽 어두운 부분은 어차피 너무 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서 저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살짝살짝만 해주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어두운 톤이 이쪽에 넓은 면적에 들어갈 때는 어두운 톤도 조금 더 넓게 하셔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죠? 왼쪽에 이미지 작게 이렇게 제가 띄워둔 윈도우 창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어두운 톤을 조절해 가시면서 그림을 그리세요. 반대쪽 팔도 어둠을 조금 넣어줄게요. 이 부분도 크게 해서 하시고 색상의 차이를 많이 주지 않고 제가 지금 약한 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어두움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부분들, 큰 주름에서 돌아가는 부분들만 제가 선택해서 명암을 조금씩 넣어줬어요. 자, 얘도 큰 주름에서 이 모든 작은 주름들에 여러분이 주름을 집중하셔서 다 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큰 주름을 보시고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모자의 끝부분, 빗에서 제일 멀어지는 여기 끝부분에 제가 명암을 조금 넣어줬고요. 그리고 어깨를 따라서 이 모자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이 모자도 이 반대쪽 부분도 이런 식으로 어깨를 따라서 모자가 돌아가서 등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쪽 부분에다가 주름을 조금 잡아주었습니다. 돌아가는 느낌이 나도록 어두운 명암으로 이것도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중간 톤에 비해서 명암은 정말 빨리 마무리됐죠? 자, 이 녹색 부분, 이 부분에도 제가 명암을 어두운 부분을 넣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색을 좀 강하게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시면 색이 조금 눈에 띄죠? 멀리서 봤을 때 너무 눈에 들어오지 않게 조금 줄여주세요. 저렇게 화면을 비교를 해보시고 지금 이 톤은 강해야 되는 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진하다 싶으시면 여러분이 색을 조금 걷어주시는 게 좋아요. 주름의 가운데 부분쯤, 끝부분이 아니라 명암을 넣어주실 때는 가운데 부분에 넣어줄게요. 자, 여기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의상의 재봉 부분에도 제가 지금 명암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저는 이 의상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하시게 되면 캐릭터의 의상 디자인도 아마 하시게 되실 텐데 일러스트를 그리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그런 부분들을 하시게 될 텐데 디자인을 들어갈 때는 사실 여기 이런 의상의 특징들 그런 부분들을 실제에 있는 이런 디테일들을 먼저 넣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기본적으로도 이 의상 묘사를 할 때 굉장히 이 의상에 실제적인 디테일들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옷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넣어주세요. 자, 이쪽에서부터 이 아래쪽에 이 쪼매지는 부분에서부터 온 명암 부분이 이렇게 저는 조금 넓어지게 잡아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넓어지게 표현해주고요. 그리고 자, 여기 부분도 어두운 부분을 묘사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보리 부분도 제가 조금만 더 작업을 할게요. 이제 거의 다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도 이렇게 명암 톤을 더 넣어주시고 어두운 톤에서 살짝만 채도 높이시고 명도 조금 떨어뜨리셔서 아주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이런 색상으로 명암 넣어줄 거예요. 아래쪽에도 한번 이렇게 더 눌러주시고 이 부분도 이렇게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소매 부분도 해줬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찍어서 그림을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몸통 쪽부터 흰색부터 흰색은 여기서 조금 더 약간 진한 회색이나 이런 쪽으로 가셔서 마무리 컬러 톤을 잡아주시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어두워질 것 같은 부분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나 아니면은 선끝 부분에 여러분이 잡아주시고 이거를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검정색을 똑같이 넣어주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어둠이 모아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점을 찍듯이 여러분이 작업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비도는 부분 아래쪽에 이 형태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들은 모두 다 이렇게 형태의 마무리가 있어줘야 돼요. 밝게 빛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 톤만 더 어둡게 하셔서 형태의 마무리를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쪽 모자의 끝부분, 이쪽 모자의 끝부분은 여기지만 이 오른쪽의 끝부분 형태는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어둠의 색상 포인트 컬러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한 번씩 더 줘서 마무리를 모자 부분 해주고요. 저는 사실 이 마무리 해주는 부분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그림이 이거를 잘 디테일을 올려주면 이 점 찍는 거 이렇게 포인트 컬러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그림의 디테일과 완성도를 좀 많이 높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가 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른쪽 부분도 이 끝나는 이쪽 부분에다가 제가 마무리 포인트를 찍겠습니다. 팔뚝 부분, 여기 바깥쪽 부분도 한 번씩 더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런데 관절 부분에 주름이 많이 맺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컬러를 주셔서 정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주름이 많이 모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포인트가 조금 생긴다고 생각해 주시고, 자, 이렇게 컬러를 줘서 어두운 부분을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흰색 부분도 이제 얼추 됐고요. 마지막으로 녹색 부분, 여기는 주름이 굉장히 좁고 강하게 진다기보다는 굵고 넓게 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아래쪽 부분, 주름이 많이 쌓이는 부분들만 조금씩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해주시고, 여기 반대쪽 어깨 부분
여기는 많이 작업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런 몰려드는 이 부분만 작업해주시고 소매 끝부분에도 제가 하다 보니까 까먹은 부분들도 막 보이네요. 여기에 비도는 부분에 색감 주는 게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얼른 작업해 줄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포인트 컬러 주는 것까지 다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두운 톤까지 기본 톤에서 중간 톤의 컬러를 입히고 어두운 톤까지 차근차근 진행을 해봤는데요. 명암 톤을 주고 이렇게 그리고 밝은 톤 부분, 중간 톤 부분, 어두운 톤, 마무리 톤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서 채색의 밀도를 쌓아 나가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성까지 그림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옷을 그리실 때는 그 옷만이 가진 특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주름이 다르게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재질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씩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야구 점퍼 외에도 제가 이렇게 코트 채색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준비를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드린 이 파일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고 이 단계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각자 옷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세요.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서 제일 많이 그리는 것 위주로 제가 준비를 해두었어요. 셔츠부터 이렇게 점퍼, 바지, 정장 바지, 코트, 그리고 교복 치마까지 상하이를 제가 두루두루 해서 제일 많이 그리는 것들로만 골라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이런 식으로 5단계로 나누어서 빗 연습을 해보시고 모작도 이 위에다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작업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추천드리는 연습 방법은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똑같이 모작을 하시는 거 외에 여러분이 본인의 그림에다가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오늘 연습한 의상을 한번 입혀보세요. 포즈를 다르게 해서 의상을 입히면 지금 그린 것과는 조금 다른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위에다가 오늘 연습하신 거, 오늘 보신 이 부분을 약간 응용해서 조금씩만 바꿔서 그려볼 수 있게 그런 응용 채색 연습이 될 거예요. 배운 것들을 조금씩 변형시켜 나가시면서 내 그림으로 흡수시켜 나갈 수 있게 여러분이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다르게 그리지 마시고 처음에는 살짝씩만 바꿔서 그렇게 채색 연습을 하시고 또 여러 번 많이 그려보셔서 이 의상의 특징들을 파악을 하시면 다음에 그림을 그리실 때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의상들을 그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의 옷들을 긴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